마지막 대화가 되었습니다. 결국 실패했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라는 노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발근의 광장의 김희중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이춘삼 보좌관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얼마 전에 이춘삼 보좌관님을 모신 추모관에 다녀왔습니다. 혹자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과 사기로 탄핵이 되신 후에 어쩌면 8년 전 이춘삼 보좌관님의 그 죽음도, 그 교통사고도 어떤 큰 그림 속의 하나인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고는 정말 안타까운 불의의 사고였습니다. 대선 기간에는 많은 유세 현장을 쉼없이 다녀야 하는 당시 대통령 후보님을 쫓아 많은 수행원들이 여러 대의 차로 함께 이동을 합니다. 경호를 담당하는 수행원, 사진을 담당하는 수행원, 각 행사와 진행을 담당하는 수행원 등 많은 수행원들이 각자의 역할에 맞게 행사장에 미리 가 있기도 하고 후보님을 바로 뒤에서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때로는 시간에 쫓겨 급하게 달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수대의 차가 가능한 한 순서에 맞춰 달리고 무전기나 전화로 소통하고 조율하면서 다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도 강원도 일정으로 바쁘게 다니셨는데 홍천의 어느 도로에서 수행원들의 차 중에 두 대가 호흡이 잘 안 맞아서 실수로 추돌하여 생긴 사고였습니다. 6명이 타고 있던 그 차에서 이춘삼 보좌관님과 김우동 홍보팀장님이 사망하셨고 사진작가 박병혁 작가님께서는 현재까지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된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박근혜 당시 후보님께서는 사고 소식을 들은 뒤 일부 일정을 취소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병원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유세를 중단하고 선거 로고송 및 율동도 금지하고 대선 캠프 모두 고인의 넋을 위로하였습니다. 선거라는 거친 싸움 중이었지만 당시 어떤 좌파 언론에서는 이 보좌관님의 사망 기사에 대통령님의 웃는 얼굴을 올리기도 하고 댓글이나 SNS에 고인에 대한 도가 넘는 악플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악랄한 행동들이 유가족과 저희들을 아프게 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슬펐습니다. 저도 너무나 슬프고 마음이 아팠습니다만 대통령님께서도 너무나도 슬퍼하셨고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까운 사람을 잃는다는 것을 또다시 경험하게 되셨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평소 이춘삼 보좌관님은 업무상 지방 일정에 함께 하지 않으셨는데 유독 그날만 지방 일정에 동행했습니다. 그날 오전 강릉시청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공약 발표를 위한 프롬프터 준비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전에 SNS에 올릴 후보님의 영상이 필요해서 제가 이춘상 보좌관님께 전화를 했었습니다. 가능하시면 보좌관님께서 후보님 촬영을 해서 캠프에 좀 보내달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평소에는 누구에게나 친절하시고 온화하신 분인데 그때는 지금 너무 바쁜데 후보님께서 그런 거 할 시간이 없다 라고 하시며 약간 짜증을 내셨습니다. 평소에 그런 식으로 말씀 안 하시는데 아 진짜 바쁘고 정신이 없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저와의 마지막 대화가 됐습니다. 2000년에 시작된 이 보좌관님과의 저의 인연에서 2012년 12월 2일 오전 그때 그 대화가 마지막 대화가 되었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큰 사고가 났는데 이춘상 보좌관님께서 의식이 없다라는 전화였습니다. 만약을 위해 가족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혹여라도 사모님께서 그 소식을 뉴스에서 먼저 접하게 되면 안 되니까 제가 사모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사모님께 연락을 드려서 사고가 났다. 보좌관님께서 의식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현장 근처 병원에서 사망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사모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오열을 하셨습니다. 너무 미안하고 죄송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모님과 통화하고 슬퍼하며 정신이 없을 때 뉴스가 나왔나 봅니다. 초기 뉴스에는 사고가 났는데 수행원이 부상이다, 홍보팀장이 위독하다 등의 내용으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를 본 제 아내가 혹시나 제가 다친 게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저한테 전화를 계속했는데 제가 경황이 없어서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 걱정을 많이 하다가 겨우 저랑 통화가 됐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이춘상 보좌관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제 아내도 저도 같이 오해를 했습니다. 그때 생각만 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픕니다. 사고 전날 식사 자리에서 이춘상 보좌관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나고 보니 박근혜 후보님을 모시는 게 내 운명인 것 같다. 후보자님을 15년간 모셨는데 나와 코드가 잘 맞는 것 같다. 후보님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이 또한 국민들의 복이다. 이춘상 보좌관님의 말씀처럼 저도 그렇고 다른 보좌진들도 운명 같은 마음으로 대통령님을 모셨습니다. 대통령의 당선에 이춘상 보좌관님께서 하늘에서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또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12월 4일 발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당선이 되신 직후인 20일에 이춘상 보좌관님이 모셔져 있는 경기도의 한 추모공원에 방문하셔서 고인의 넋을 길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대통령님께서는 추모관에 조화를 보내셨습니다. 다시 생각하기 힘든 이런 이야기들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이춘상 보좌관님을 생각하다 보니 많은 감정이 섞여서 올라옵니다. 이춘상 보좌관님께서 돌아가신 나이가 딱 지금의 제 나이랑 같습니다. 의지해왔던 남편과 아빠의 갑작스러운 부재가 어떠한 고통과 아픔인지 조금이나마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춘상 보좌관님에 대한 많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노래를 참 잘하셨고 좋아하셨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성가대로도 오래 활동하셨고 가끔 유경수 여사님 추모식 등 여러 행사에서 합창단들과 함께 직접 노래를 부르신 적도 있습니다. 근데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하시면 꼭 성악처럼 부르시는 그런 특기가 있습니다. 보좌관님이 참 좋아하셨던 노래가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라는 노래입니다.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걸. 내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없는 것은 없을 거야. 10월의 어느 멋진 날. 이런 노래입니다. 이춘사 보좌관님의 목소리로 그 노래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춘상 보좌관님께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의원 팬카페의 통합입니다. 예전에 대통령님의 국회의원 시절 팬카페는 아주 많았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박사모, 근혜사랑을 비롯해서 많은 이름의 많은 팬카페, 팬클럽, 지지자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모임이었습니다. 팬카페와의 소통을 담당하고 있던 이춘상 보좌관님께서는 지지자들이 하나로 모이면 좋겠고 함께 한 목소리로 움직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셨고, 이는 많은 지지자들이 원하기도 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의 기득권도 있고 각자 결도 조금씩 다르기도 해서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방법을 찾아보기도 했는데 2006년 말에는 대통령님께서 직접 호박넷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셔서 지지자들이 호박넷이라는 하나의 지붕으로 모여 함께 하기를 시도했었습니다.
그렇게 호박넷을 개설하고 호박가족이라는 지지자 모임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춘삼 보좌관님께서 각고의 노력을 많이 했지만 결국 잘 안 됐습니다. 하나로 통합한다는 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같은 우파 안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에서도 잘 통합이 안 됩니다. 노사모네, 대깨문이네 이런 건 하나로 똘똘 뭉치는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우리 쪽은 그게 잘 안 됩니다. 아마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반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좀 다른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자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서강대 전자공학과 전공이신 이과 출신인데 보좌진 중에서는 유일한 이과 출신이 바로 이춘삼 보좌관님이었습니다. 이 보좌관님께서는 공학 박사답게 이과적인 마인드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이셨고 오와 열을 맞추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대통령님과 또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저는 약간 문과 계통이어서 또 예체능 계통이라 가끔 사소한 것에 의견을 달리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홈페이지 디자인의 의견이 서로 안 맞아서 옥신각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춘삼 보좌관님과 함께 했던 많은 기억들이, 많은 장면들이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많이 그립습니다. 이춘삼 보좌관님의 그 썰렁한 농담도 그립고 성악식 발성으로 하는 노래 모습도 그립고 때로는 형처럼, 때로는 선배처럼, 그리고 때로는 또 친구처럼 함께 했던 많은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저처럼 이춘삼 보좌관님을 그리워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끝으로 이춘삼 보좌관님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보여드리며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